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나 증시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슈들은 별 문제 없이 아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특히 통상 관련된 이슈가 전부 다 돌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고, 한미 FTA를 지금 개정 협상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일부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 규제 조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세탁기 수입 규제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쯤에 이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수입 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요. 국내 가전업계가 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미국 현지 언론 역시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더힐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세탁기의 수입 가격이 오른다면 결국에는 이 미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세탁기 수입 제한 문제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가 제일 기본 원칙으로 보통 이제 모든 정부가 다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공급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중국에 나가서 만들어서 더 갖고 오는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라. 지금 다 그거잖아요. 핵심이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FTA도 야 이거 우리만 너무 손해 봤다. 이게 그냥 그만둬 버리자. 그 카드가 올라갔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정 협상에 할 수 없이 그냥 동의를 해준 것 같은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FTA 개정을 통해서 누리는 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FTA 협상을 원하는 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프타 협상이 최근 3차 협상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그 선거 공약에 됐던 부분들에서 실천됐던 게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아무래도 압력을 가하는데 무역 적자가 많은 부분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그 85% 흑자가 수송기기 및 부품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없어졌던 관세 2.5%를 부활시키는 쪽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농산물 시장과 관련된 압력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추구하는 거고요. 또한 강요 입장, 특히 미국의 그 무역을 그 좌지우지하는 국제 그 무역위원회 같은 건 ITC죠. 이쪽 같은 경우는 FTA와 관련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 협상에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 또한 그동안에 빠졌던 환율 유도 하락 방지하는 이런 장치를 준다든지, 그리고 무역 구제 조치 운영 절차와 관련된 수정을 하겠다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그 개방 압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지금 가장 피해볼 산업으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서 영향을 받기는 할 텐데,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세 2.5% 뭐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네.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우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려고 하는 프레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큰 문제가 아닌데,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관세 부분,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를 놓고 봤었을 때, 그 모든 조치 자체가 미국 자체 내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너무 높일 수 있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옐런 의장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을 루스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옐런 의장 페드 쪽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 더 또 나쁜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건 그냥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고요. 최악의 악영향이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세 2.5% 정도 되지 않을까 네. 하는데, 이게 당연히 IT 업종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IT 업종은 미국의 IT 업종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실질적으로 이익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이익 자체가 뭐 반타작이 난다, 뭐 그건 절반이 아니다.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는 업종을 찾기가 사실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네. 김도현 연구원. 일각에서는 자동차, 제철, 가전 중엔 좀 백색 가전 쪽, 뭐 이미 그 세탁기는 이미 이제 규제도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쪽들이 이번에 FTA 개정 협상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단은 개정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네. 미국의 익스포저가 큰 게 아무래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약 한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의 모멘텀 자체, 주가의 모멘텀 아니면 산업 전반의 실적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자동차 업종이 공교롭게도 뭐 이거 일부에서 우리가 주기차게 논의를 했었지만 사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전방위적으로 FTA 개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 측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세탁기도 뭐 오늘 월풀의 저는 작전이라고 보는데 네. 미국의 대통령이 세탁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개탄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어쨌든 네.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은 저는 조금 염려스럽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다 그 러스티 벨트 업종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만큼 절박한 거죠. 자기 지금. 지지율 문제 때문에.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방문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이슈가 통상 이슈인데 중국 방문을 앞두고 뭔가 이 러스트벨트 내지는 이 소위 해외에 뺏겼던 제조업에 대한 회복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FTA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것 때문에 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미국의 전략,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국에 좀 비싸도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여기 와서 만드는 걸 하고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훨씬 많이 가미돼 있는 네. 이런 정책을 계속 편다라고 본다면 국내 자기 지지층용 기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이라고 큰 봐야죠. 것 같습니다. 예. 오죽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아니 통상 문제 하는데 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카드로 쓰냐 이러고서 지금 흥분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루트로 이거를 압박을 하는데 실제로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중 FTA도 똑같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예가 될 수 있는 뭐 니네 미국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우리도 때문에 다 다시 하자. 뭐 이렇게 좀 의연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현대자동차가 공장 새로 지을 때 그냥 그 어디에 러스트벨트에 가서 공장 하나 지어버리면 뭐 딱 해결될 문제 같은데 어차피 지금 공장 새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디트로이트를 입장이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요? 안 가봤죠. 아 거기서 공장을 할 수가 없고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후 시설들이 워낙 노화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공장을 거기 짓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짓는 게 더 오히려 아니, 원래 효과적입니다. 좋긴 좋은데 그게 이제 좋죠. 원래는 좋은데 이제 이렇게 계속 통상 압박을 받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재선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드려야 되는 데가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정해진 표들이잖아요. 거기만 수익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면 차라리 옛날에 문 닫은 GM 공장 하나를 인수해서 옛날에 그 시에서 돈 좀 대줘, 좀 해가지고 고쳐줘 그러면 그걸로 들어갈게.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돈 대서 고쳐줘는 하면 고쳐줄 것 같은데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네.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세탁기 얘기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태양광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태양광이 먼저 이제 얻어맞았고요. 그런 그래서 부분이 그때 있어서. 태양광 주식들 그렇죠. 왕창 하락했죠. 올랐고. 근데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 고점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미국 자체도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예. 테슬라라는 기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자동차 쪽, 전기차 쪽 이렇게 되죠. 그리고 태양광이 또 전기차와 연결돼서 테슬라가 또 태양광 회사를 사죠. 네. 결국은 이쪽 산업을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 미국 기업들한테 수혜를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옛날에는 1이던 게 이게 10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마켓시어가 1에 0.5였다가 0.3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더 10이 커지는 되면 거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저희는 이 변화 자체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자체는 지금 신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쪽에 네.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자동차 자체도 흔히 말하는 뭐 GM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전기차 뭐 이런 쪽이고요. 태양광 뭐 이런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이런 식의 영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때에 선점을 하고 싶다.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이슈를 좀 넘겨서 세탁기 말고 다른 건 안 맞아요? 글쎄요, 세이프가드를 넘어서 반덤핑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반덤핑이요? 예. 그럼 센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들은 네. 일단은 월풀의 제가 볼 때는 사주에 의해서 그렇죠. 삼성과 LG의 세탁기 정도가 수면 위에 논의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직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근데 시기상조가. 그게 아무리 월풀이 그래도 별 소용 없을 것 같던데. 그렇죠. 아니 제품이 옛날 그 월풀이 메이텍을 인수를 했죠. 근데 그 월풀이나 메이텍이나 이런 세탁기 보면 그리고 삼성 세탁기 옆에 LG 세탁기 옆에 갖다 놓고 보면 나라도 이거 고르지 저거 안 고르거든. 네, 맞습니다. 경쟁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품이 여전히 그건 옛날 제품 그대로 만들고 있고 하나도 안 고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돌아가 주는데 나 중간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다 이쁘기까지 해. 다음에 미국 거 얼마나 커요. 근데 조그맣기까지 해. 나 같아도 이거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월프를 좀 이따 가서 인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망하면. 제가 태양광 회사들도 네. 제가 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8대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미국 기업들이 제일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예, 오히려 중국, 일본, 한국
뭐 심지어 노르웨이 뭐 이런 쪽의 회사들의 매력도가 훨씬 높습니다. 다 센 나라들이. 예,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ITC 제도를 해서 뭔가 좀 마켓 쉐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하는 거는 결국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차라리 강 교수님 이번에 그 한미 FTA 뭐 폐기되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도 오잖아요. 네. 중국도 오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오고 다 오잖아요. 참 우리나라 올 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협상을 해가지고 야 그냥 너 원하는데 공장 지어줄게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뭐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 근데 차라리 그게 제일 좋은 문제죠. 방법일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뭐 TPP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거를 깨는데 그렇다고 국제무역을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미 14개 국가와 이런 개별 FTA나 이런 게 있고 1대1로 붙겠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 파워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 n분의 1이 돼서 12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면은 자기네 발언권도 제대로 안 나오니 1대1로 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거고 마침 또 우리가 한미 FTA가 이제 그 개정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그런 우리 정부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께서 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트럼프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가 필요하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럼 우리가 같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무리한 거는 들어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미가 하는 교역량과 그동안의 그 시스템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런 그 소위 뭐 한쪽만 이익을 본다라는 미명하에 새로 만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밖에 안 흘러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양국의 손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과감하게 그런 얘기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트럼프의 전략이겠지만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산업이나 무슨 FTA나 이런 문제는 이제 넘어가서 13일인가요? 환율 보고서 재무부 중순이죠. 네, 뭐 13일에서 15일, 더 네, 그 늦어지면 사이죠? 30일도 가능합니다. 나오죠? 네. 근데 환율 조작국 지정한대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지만 미국이 교역추진법에 의해서 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죠. 네, 그렇죠. 무역수지 200억 달러, 경상수지 GDP 6%. 네, 나름대로 산출하는 것에 비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음. 뭐 여건 조성 뭐 이런 것들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12개월치를 산출할지 모르겠으나 누적으로 8월달 관세청 수치를 감안해 보면 산출해 보면 대미 무역자가 지금 한 120억 달러 정도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간 대비 한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2017년도 GDP가 확정이 돼봐야겠지만 이런 추산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대미 무역자는 200억 달러 미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일단 환율 조작 가능성은 좀 적다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는 뭐 6% 넘는다 하더라도 세 가지 기준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관찰 대상국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개입은 우리가 위아래 다 한 거죠? 네, 뭐 다 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원화절하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던져서 환율이 절하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실질 실효 환율로 봤을 경우 2006년도 이후에 아시아 9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4.6% 절상이 됐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16.9%가 절하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대만 다음으로 가장 그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지금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무역
과 관련된 통상 압력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내년 중간 선거 이전 여름철까지 체결하는 게 아무래도 그 덜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는다든지 반덤핑 관세 적용받는 거를 아무래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기업들도 좋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그 통상 협상이 11월 이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 끝나거나 또한 그 공화당이 그 일당 그 지배 체제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밀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내각 안에서 FTA 재협상도 힘들어지고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도 다시 또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FTA를 개정하는 문제가 결국 미국도 국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부 수정하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되지만 결정적인 문구라든지 그리고 근간을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수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그래서 그게 받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없을 경우가 우선 있을 거고요. 설사 그게 되더라도 미 의회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미 FTA 이번 개정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장은 뭐 기본적인 틀을 깨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파장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열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 FTA 이 협상에도 우리가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한번 할 말을 하고 마침 또 트럼프도 오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